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관계대명사.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반드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뒤에 달랑거리지 않고 관계대명사를 따라서 앞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who는 안 되고 whom만 되고 that은 안 되고 which만 되는데 꼭 적어야 돼. 뒤에 다시 완전한 구조가 옵니다. 해석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치사 앞에 선행사가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를 똑같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연습을 좀 해볼게요. 1번 너무 기니까 연습이 안 될 것 같고 2번 문장으로 연습을 하겠습니다. 잘 봐. 원래는 2번의 from이나 3번의 on이 뒤에서 달랑거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명사가 없으니까 조금 문장이 좀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고 뭐가 빠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from이나 on이라는 단어가 이 관계대명사와 한 쌍이니까 이렇게 같이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훨씬 더 많이 발달했어요. 특히 말을 할 때보다 글을 쓸 때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앞으로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얘랑 똑같이 해석하면 됩니다. 뭐라고? 인포메이션하고 which를 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문장은 해석 어떻게 하고? 여자가 있는데 from whom 어떻게 해석해? 그 여자한테 내가 빌렸어요 인형을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데 인포메이션 정보인데 그 정보 위에서 결론이 근거나 기초를 맺고 있습니다. 인데 원래는 be based on이라는 수거를 알면 훨씬 더 해석이 빨라질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적은 사람은 참고로 해서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시 못 쓰인다고 했는데 만약에 in 대시 밑줄이 쳐져 있지 않고 맞다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뭐뭐라는 점에서 다르다라고 쓸 때 잘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특이한 형태니까 저것만 따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 빼고는 없습니다. 그 다음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관계대명사의 생략입니다. 언제 생략할 수 있어요? 응? 앞에 명사가 있고 관계대명사 who나 which나 that을 언제 생략할 수 있어? 뒤에 조동사가 이렇게 있을 때 생략할 수 있죠. 이걸 보고 선생님들이 좀 어렵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생략 표시 이렇게 하면 되겠고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이 이 구조를 who나 which나 that을 억지로 적어서 이렇게 관계대명 생략을 보여주면서 해석 방법이나 구조 파악을 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수업 시간에 어떻게 많이 하고 있냐면 명사가 반복이 되는 구조가 드문데 만약에 이렇게 명사가 반복이 되었다면 뒤에 있는 조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민다라고 구조를 이해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명사가 반복이 되는 구조가 드물기 때문에 만약에 명사가 반복이 되면 뒤에 있는 조동사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생략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 생략하는 경우는 앞에 있는 명사를 who나 which나 that이 뭐 할 때 생략을 할 때 뒤에 뭐뭐 하는이라는 단어 ing, 뒤에 뭐뭐 된이라는 단어 ed, 즉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를 제외한 두 단어를 통째로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뭐만 놔두고 ing, ed만 놔두고 생략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 어렵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쉽게 표현하면 ing, ed 빼고 다 빼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략 문제만 먼저 풀겠습니다. 전치사가 있으면 생략할 수 없어요. 조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합니다. 3번 조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빠져 있는데 목적어가 빠져 있는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합니다. 4번에 오브 다음에 나오는 관계대명사 whom이나 which는 전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습니다. 5번 조동사 목적어 빠지고 조동사 역시 목적어 빠졌으니까 관계대명사 목적격이므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됐죠? 1번하고 4번은 생략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석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단어가 좀 쉬우니까 잘 봐. 너는 어떠한 필요가 있냐면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됐어요? 그 환경 which in 안에서 아이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면 되겠고 4번은 she has two pretty tall daughter 여자분은 두 명의 아름답고 키가 큰 딸이 있는데 그 딸들을 여자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be proud of라는 수거를 알면 훨씬 더 빨리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끼어들어가면 전치사하고 관계대명사하고 앞에 있는 선행사를 똑같은 명사나 똑같은 사람이나 사물로 해석만 해주면 됩니다. A부터 마지막인데 해보십시오. 세민 A번에 1번은 케미스트리는 어떤 과목이죠? 화학은 어떤 과목이냐면 제시카가 굉장히 뛰어난 과목입니다. 엑셀런트란 단어를 알고 있다면 엑셀이란 단어는 당연히 뛰어나다라고 동사처럼 해석하면 되겠죠. 조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빠져 있는지 안 빠져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앞에 있는 과목이라는 화학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화학을 뛰어납니까? 그런 말이 있어? 없죠. 을로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화학이라는 과목에서 뛰어나야 된다는 의미로 at을 써야 됩니다. 목적어가 빠져 있는지 안 빠져 있는지는 선행사를 뒤에 넣어서 을로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는데 A번에 1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승아 2번. 여기도 마찬가지죠. 목적어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자가 아교 논쟁을 벌였다. 뭐를 논쟁을 벌였어? 앞에 있는 이유를 논쟁을 벌였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유 때문에 논쟁을 벌였다라는 단어로 for which를 써야 됩니다. 목적어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는 선행사를 뒤에 넣어서 을로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3번 뭐냐? 근성아 답은? 도동사 목적어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which가 될 수 없고 이때 through which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냐면 앞에 있는 영적인 과정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메디테이션 명상이라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바보 같은 문제죠. who를 쓰면 어떻게 합니까? 음식인데. 그 다음에 세민 다시 여기는 만약에 weight라는 단어를 쓰려면 who라는 단어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동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동사 모양을 바꾼 웨이팅이 맞겠습니다. A번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꼭 해야 돼. 됐죠? B번은 무슨 문제라고? 능동태는 대부분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 C번은 뒤조동사 목적어를 이렇게 표시를 하면 which가 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which를 못 고르겠다면 오늘 배운 가장 중요한 거 뭐 다음에 불완전이라고? 뭐 다음에 불완전이라고? 후 which 다음에 불완전이야. 이거 무조건 머릿속에 박아놓고 후나 which 다음에 불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하나 가지고 응용된 문제를 많이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머리에 박고 관계대명사를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끝. 5분 쉬었다가